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의 경이로운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식과 수많은 알레르기, 그리고 겸상적 혈구 형질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135kg에 달하는 거구였죠. 학창시절에는 뚱뚱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늘 따돌림과 조롱의 대상이었고, 집으로 돌아오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24살이 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해충 방제 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고, 삶의 목표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패배감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에서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는 최정예 요원들의 모습. 그들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훈련을 통과한 이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 훈련, 저런 강인한 정신력, 저런 규율 잡힌 삶.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 길뿐이라고. 그는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135kg의 거구에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있던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겠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꿈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50kg에 가까운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이비실 훈련 과정 중 가장 힘들다는 지옥주에 도전합니다. 지옥주는 훈련생의 75%가 첫 시도에서 포기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지옥주를 한 번도 아닌 무려 3번이나 통과해냅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극한의 인내력 챌린지들에 연이어 도전했습니다. 섭씨 55도의 폭염이 내리쬐는 죽음의 계곡을 달리는 217km짜리 배드워터 135분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고, 60회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철인 3종 경기 선수이자 장거리 사이클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동안 4,000개 이상의 턱걸이를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삶의 패배자였던 그 남자는 이제 살아있는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고긴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어떻게 단련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하며, 어떻게 불굴의 의지력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위대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깊이 파고들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6가지 핵심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에게 네이비실 다큐멘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듯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6가지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규율과 동기부여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규율은 누구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망치를 들고 그 바위를 내리칩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망치를 내리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의 망치질이 바위를 깼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방 뒤에는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망치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규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소셜미디어, 끝없는 알림, 자극적인 영상 등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 규율이라는 망치를 손에 쥔다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방해의 바위들을 하나씩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와 규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기부여는 집에 들어오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는 선풍기도, 에어컨도, 전등도 모두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정전이 되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원인 셈입니다. 동기부여가 충만할 땐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하지만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반면 규율은 비상발전기와 같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즉 동기부여가 사라져도 비상발전기는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합니다. 규율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규율이고 책임감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동기부여가 있든 없든 매일 정해진 훈련을 소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단기적인 폭발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규율은 당신의 삶을 장기적으로 지탱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규율을 삶에 적용한 데이비드 고긴스의 6가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책임의 거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문제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변명을 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의 결점을 찾아내면서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외면하죠. 데이비드 고긴스가 135kg의 과체중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뚱뚱해. 너는 게을러. 너는 너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책임의 거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상황을, 가족을,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은 나의 부족함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현실 부정이야말로 가장 안락한 안식처다. 자신의 결점을 계속 부정하는 한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 40%의 법칙입니다. 혹독한 군사훈련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느끼는 지점, 즉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사실 우리는 우리 능력의 4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0%의 잠재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과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적 한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멈춰, 위험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육체적 한계가 아니라 정신적 한계 신호입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달리기 중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작 40%일 뿐이야. 더 밀어붙여. 그는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고 결국 수많은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표는 쉬지 않고 6km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조차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의 법칙을 믿고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였고 6km를 완주하고 5km, 10km를 넘어 이제는 160km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적 한계점을 돌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쿠키 항아리입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쿠키 항아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당신의 과거 성공 경험,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억, 용기를 냈던 순간들을 맛있는 쿠키처럼 담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험에 합격했던 기억,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기억, 큰 좌절을 딛고 일어섰던 기억 같은 것들 말이죠. 데이비드 고긴스는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 중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마음속 쿠키 항아리를 열어 과거의 승리를 꺼내 먹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기의심에서 자기 확신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때도 해냈으니 지금 이것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의 시련이 나를 성장시켰듯 지금의 이 시련 또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쿠키 항아리에 담을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종이에 적어 상자에 담아두어도 좋고 일기장에 기록하거나 그저 마음속에 자신만의 쿠키 항아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용기가 꺾이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항아리를 열어 당신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 마음의 굳은 살 만들기입니다. 평생 밭을 일군 농부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은 거칠고 단단한 굳은 살로 덮여 있습니다. 이 굳은 살은 반복되는 압력과 고통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입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굳은 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당신의 삶에 작은 불편함들을 더해야 합니다. 고긴스 역시 처음에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따뜻한 샤워 대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먹고 싶던 정크푸드를 끊고 당시 그에게는 불편했던 독서를 시작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당신의 인생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이런 작은 훈련들은 당신의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어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당신의 마음은 도전을 피하는 대신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도망치는 대신 준비 상태가 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내면에서 너는 이미 졌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이기는 데 있습니다. 5번째 전략, 작은 승리의 힘입니다. 지옥주 훈련을 받을 때 데이비드 고긴스는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식사 시간까지만 버티자, 눈앞에 이 훈련 하나만 끝내자처럼 아주 작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거대한 성공에만 주목하지만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작은 승리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아주 작고 실행 가능한 과업들로 나누십시오. 20kg 감량이라는 큰 목표가 부담스럽다면 오늘 헬스장에 가기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헬스장에 다녀온 그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가 막막하다면 오늘 이 챕터 하나만 끝내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작은 승리들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달력에 매일의 목표를 적고 달성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당신의 초점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그날의 체크 표시를 받는 것이 됩니다. 이 작은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6번째 전략, 왜라는 질문의 힘입니다. 규율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강력한 목적, 즉 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강철 같은 규율의 중심에는 명확한 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비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해답은 당신의 행동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건강해지고 싶은가?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싶어서. 왜 활기찬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을 움직이는 진짜 왜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그 성적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 부모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고 싶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전략 중 어떤 이에게는 책임의 거울이 가슴을 울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40%의 법칙이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 어떤 시련에도 맞설 용기를 얻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야기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한 때로 만드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던 단 하나의 전략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